헷갈리는 마음 공부 카운슬링 2. 무의식이 억눌린 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푸는 건가요? 열등감을 대면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관찰자의 시점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관찰자 시점이란 내가 화자가 아닌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되어 내 안에 자동 작동되고 있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아 로봇을 분리된 또 다른 내가 나를 보는 객관성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관찰자로 보았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쉬워지며 반복된 불편한 패턴을 금방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눈치챈다는 것 자체도 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돼요. 관찰자라는 시점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내고 잊어버리고 기억해내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무의식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인지하는 것조차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공부가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자꾸 잊게 돼요. 어느 정도 바로 꺼내 쓸만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자꾸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귀찮죠. 몸이 힘든 게 아닌 마음이, 정신이 힘들어요. 이 피곤하고 귀찮은 미묘한 불편함을 가지고 다시 반복적인 연습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운동이나 습득이나 체득처럼 어느 정도 반복 주기를 훈련해야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또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자기 학대하는 수준으로 신경이 곤두서서 연습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수준으로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태어나 세팅된 사람은 어느 정도 그렇게 집착적으로 해야 풀어지는 에너지도 있으니 집중하고 몰입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 뒤에 오는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는 자괴감이라든지 답답함도 딱 그만큼만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히 겪고 나면 안정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관찰자로서 보게 되면 문제를 정확히 대면할 수 있고 또 문제를 보아야 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전혀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같은 양상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관찰자로서 깨달을 뿐입니다. 예를 들게요. 직장과 부모, 현 세대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잦은 이직, 혹은 무지개 상태로 괴로워하는 것. 우리 전 세대가 전쟁을 겪어 몸으로써 힘든 시기를 견뎌내 이룩해 왔다면 그에 비해 정신과 마음에 대해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여파를 지금 세대가 이어받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죠. 흔히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데 요새 애들은 배불렀다. 그렇죠. 딱 이 말이에요. 굶주린 것이 입이 아닌 마음의 결핍이라는 거죠. 하지만 육안의 시선으로 보이는 것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 안의 마음은 궁핍하고 피폐하며 허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이 가지는 의미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현하는 것인데 회피하게 되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황량하고 발현할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목적의식 없는 동기는 그저 의미 없을 뿐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무능하고 열등한 자식이나 반대로 그런 부모를 보는 관계는 좋을 리가 없겠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현 세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 인정받지 못함, 열등감을 수치스럽고 숨기고 가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부모로부터 원치 않는 성으로 시작해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이 가진 성을 인정받지 못함의 아픔이 종국에는 연인에게 버림받고 부모와도 마찰이 생기고 직장에서까지도 인정받지 못해 잦은 이직이나 아예 그 관계가 두려워 숨을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의 기본 패턴의 핵심은 열등감을 인정받지 못함의 슬픔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시로 들었지만 그 안에 핵심 감정이나 아픔을 봐야 해요. 부모에 관한 같은 문제라도 무직인 자식을 못마땅해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잘 나가는 자식인데 결혼을 못하는 자식에게 불만인 부모가 있는 것처럼 표면상의 문제가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을 봅니다. 이 두 가지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부모 맘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때문인 게 불만인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이상향에 못 미치는 자식인 겁니다. 태어난 처음부터 인정 못한 성 때문에, 특히 남아선호가 강한 세대의 대물림으로써 부모의 무의식에 열등한 자식을 인정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지? 무엇 때문에 불편하지? 무엇 때문에 싫고 대면하기가 두렵지? 자꾸 추적을 하며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인정 못해서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풀어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을 바라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그래도 잘 받고 잘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안에 늘 공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자라다는 생각,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래서 정말 늘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잘하고 노력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내 안에서는 뭔가 늘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미천한, 답답한, 공허한,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현실에서 인정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 마음은, 내 정신은 공허해요. 이대로 사라질 것 같아서 무언가 늘 붙잡고 있어야 해요.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기서 2가지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맘에 들 수 없구나. 이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원치 않는 성을 가지고 태어나 어찌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해서 완전히 사랑으로서만 존재하겠다라는 욕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의 환대를 못 누린 것이 슬프고 또 언젠가 버려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더욱 안간힘으로 열심히 외쳤던 나를 알게 됩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악착같이 인정받으려고 집착하는 것. 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힘들어했던 집착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결핍이에요. 못 가진 것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 대항하고 있어서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하무적만 좋아했었죠. 하지만 그것의 다른 말은 나는 오직 사랑이다. 나는 오직 밝음이다. 라는 것만 잡고 집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진짜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내 안의 관념이, 신념 중 하나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너무 공허하고 슬픈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구나. 그렇게 믿었던 하나의 자아가 있었는데 그 자아를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면 이런 문제로 네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격려와 공감을 해주는 보호자 또는 안내자가 되어 그 자아와 같이 위로하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무의식 정화,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아와 완전한 그 편이 되어주는 것. 우월함, 잘남만 고집하던 나의 마음샘에 열등함, 무력함, 못남이 채워줘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것 또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내 안에 무력함이 있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는구나 라는 관념만을 확신으로 믿고 있어서예요. 자, 그럼 이 말이 틀릴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건 그것대로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인정하기예요. 여기서도 또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맞아. 너 틀린 생각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웠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그런 다음에 네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는 집착에 가까워. 이걸 한번 벗어나 보자. 한번 꺼내져 보자. 그래, 한번 열등해 보자.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나 한번 같이 보아보자. 괜찮아. 정말이야. 내 손 한번 잡아볼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집착에게 따스하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되 먼저 힘들었지 하고 공감해주고 충분히 달래주고 그 관념이 마음의 문을 열면 완전한 상대성으로도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능함, 그것을 인정하면 갇혔던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편안한 안도감이 나를 감쌉니다. 꽤 오랫동안 힘들었던 나의 노고를 알아줘서 날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태까지 찾아 헤매던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힘도 같이 생겨요. 아이러니예요. 잘남만 잡았을 때는 그렇게도 힘들더니 못남을 인정하니 그동안 애쓰며 노력했던 거와는 다른 자연스럽게 힘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진짜로 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진 자아들을 만나보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나에게 세팅한 자아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고 풀어주는 것.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을 위로하고 풀 수 있어요. 그것이 삶의 목적, 그것뿐입니다. 내가 힘들고 불편했다고 그렇게 믿는 것들을 찾아보고 풀어주세요. 우리는 오로지 경험을 할 뿐입니다. 좋든 싫든 경험이에요. 그 안에 얽매인 자아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아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닌지 좀 더 멀리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늘 말하지만 힘들어요. 그 힘든 게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헷갈려요. 세상의 학습에 많이 길들여져서 당연히 헷갈리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또한 낯설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도 그래요. 하지만 그렇기에 계속 해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 수 있는 경험입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정하기와 상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합니다. See you!